일반적으로 문법 숙제가 나간다던가 하면 사실 인터넷 검색만 조금 할 수 있으면 답지를 찾아내는 건 정말 식은 죽 먹게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문제에 대한 답을 잘 맞추고 있구나 라고 하면 이건 역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생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평소에 잘 안 찍는 컨텐츠인데요, 영어학원 숙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 그리고 제대로 하도록, 혹시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면 제대로 안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법,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전달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는 아이에게 좀 자율성을 많이 주시고, 아이가 스스로 실패도 하고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스스로 계획하고 하는 것을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사실 엄마가 같이 참여하는 숙제가 많이 있어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책을 낭독하는 걸 어머님이 찍어주시고, 그리고 책에 있었던 그림하고 글자가 잘 매치되는지 이런 거 봐주는 거 항상 이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는데, 좀 아이들이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스스로 하는 숙제들이 많아지죠. 스스로 하는 숙제가 많아지면서 이 스스로 하는 숙제는 아이들이 숙제를 해가지고 학원에 왔을 때 그 잘 되어 있는 정도가 정말 천차만별일 수가 있어요. 같은 레벨의 같은 수준의 아이들이 하는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성 들여서 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가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기도 해서, 집에서 숙제를 할 때 어머님이 이 친구가 제대로 숙제를 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레벨이 높아지면 문제풀이 숙제가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독해를 하고, 이 독해를 한 걸 가지고 라이팅으로 쓰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문제풀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 숙제가 제시되는 경우예요. 객관식 숙제가 제시가 되면, 객관식은요 동그라미만 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친구들이 동그라미를 그냥 제대로 안 읽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시 학원에서 보면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동그라미를 그냥 대충 쳐가지고, 아니면 책을 정말 빠르게 읽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가 숙제하는 시간을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보통 학원에서 숙제를 낼 경우에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1시간 정도 걸리는 정도의 양으로 숙제를 내주거든요. 근데 아이가 숙제를 너무 빨리 끝냈다라고 하면 정말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독해시킬 때 항상 숙제를 뭘 내주냐면 요약 숙제를 함께 내줘요. 그래서 책에다가 단락별로 중요한 것을 일단 적어봐라, 가장 중요한 거 한번 적어보고 그 중심 내용을 적은 후에 문제를 풀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요약 숙제가 없다, 그러니까 학원에 따라서 이제 문제 그냥 풀이만 해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어머님들께서는 아이에게 한 단락마다 요약을 좀 적어봐, 한글로 적어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을 한번 찾아서 적어봐 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이가 자꾸만 자기가 읽었던 한 단락을 요약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읽었던 단락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가 읽었던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5개만 집어서 동그라미를 쳐봐. 지문을 읽을 때 중요 단어를 찾는 연습을 계속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문제를 풀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어쨌거나 아무 동그라미만 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동그라미 치고 아무 말이나 써놓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채점을 직접 해주시면 좋아요. 채점을 하시면서 보시면 이 친구가 너무 잘 맞고 있는지, 너무 잘 맞은데 이제 요약도 다 돼 있고 하면 정말 잘 풀어서 잘 맞는 거고요. 가끔 가다 보면 많진 않지만 좀 답을 베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을 때 독해에서는 잘 안 나타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문법 숙제가 나간다던가 하면 사실 인터넷 검색만 조금 할 수 있으면 답지를 찾아내는 건 정말 식은 죽 먹게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문제에 대한 답을 잘 맞추고 있구나 라고 하면 이건 역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틀렸으면 아이하고 레벨이 맞지 않는 책일 텐데, 그러면 이게 정말 아이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무데나 동그라미 쳤는지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너무 다 맞았다라고 하면 혹시 답을 베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문법 문제들은요, 일반적으로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여러 가지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틀렸으면 하는 문제들도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다 풀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잘 알아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경우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이제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으로 자기가 글을 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글을 쓰는데 문제 풀이용의 주관식 문제들은 단답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full sentence로 적을 수도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full sentence로 제대로 적혀져 있는지, 그래서 문장 시작점에 대문자로 시작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침표가 제대로 찍혀 있는지까지 좀 확인을 해주셔서 답을 단답형으로 안 하도록 하는 것도 확인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요. 아이들이 글을 전체적으로 다 적을 때예요. 전체적으로 다 적어서 하나의 정말 긴 글을 만들어냈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은 이제 글을 잘 적을 수 있으면 좋은데 한번 읽어보시고 너무 자연스러운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다라고 하면 아이가 정말 글을 잘 썼을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혹시 인터넷에서 베끼거나 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석하는 숙제, 이 부분 이제 정말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석하는 숙제에 있어서 아이들이 해석을 할 때 파파고라던가 번역기를 돌려서 숙제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보여요. 자,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요. 영어는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가 맨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복문으로 연결이 되면 혹은 중문으로 연결이 되면 중간중간에 앞에 나왔던 단어를 서술해 주거나 수식해 주는 게 중간중간에 계속 끼거든요. 근데 사실 맨 앞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맨 앞에 주어가 첫 번째 자리에 있고, 그리고 문장이 김에도 불구하고 컴마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있었던 동사가 너무 자연스럽게 뒤로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혹시 번역기를 돌렸을 수도 있어요. 자, 문장 자체가 길어져야 두세 줄이에요. 그러면 한 문장에서 사실 좀 끊어 읽으면서 이러이러했는데 어쩌어쩌 했고 이러저러 했다, 이렇게 해서 동사가 중간중간에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아이들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을 저러저러 하여서 이리하였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장이 he thought로 만약에 시작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다라다라라라 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나오면 요거 자체도 혹시 번역기를 돌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운 해석이 나오고 끊어 읽은 특징이 보여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아이들 긴 글을 좀 파파고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문제들은 이런 것들도 같이 신경을 써주셔서 아이가 숙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저는 영어가 너무 짧아서 사실 이거 해석해 주거나 뭐 이런 거 봐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숙제가 만약에 4개가 제시가 됐다라고 하면 4가지가 모두 클리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 아이에게 영어 숙제는 언제 하자라고 해서 정해진 시간을 딱 정해주시고 이 시간 동안에 숙제를 하자라고 해서 정해진 숙제 시간이 있으면 훨씬 더 숙제를 헤쳐나가기가, 숙제를 하기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숙제 시간까지 학습 시간의 일부로 스케줄을 잡아주시면 그럼 아이들이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숙제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이 잘 자라나겠지만 혹시라도 숙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한 번쯤 책을 열어서 이 아이가 제대로 너무 다 맞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너무 많이 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다시 하시면서 아이들의 영어 학습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